62회 전남체전이 완도에서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12일부터 나흘 동안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집니다. 여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남에 내건 공약이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커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산 커피의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는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완도군에서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62회 전남체전은 지난 11일 성화체화를 시작으로 12일부터 나흘 동안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개막식 당일인 12일에는 완도를 빛낸 선수 4명의 성화봉송과 점화식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전남체전은 22개 시군에서 선수단 7,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식 22개, 시범 1개, 전시 1개 등 모두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12일 낮 12시 20분쯤 여수 문수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구조물이 무너져 교사와 학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은 초등학교 체육관의 천장 내부 마감재 일부가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교사 1명과 학생 1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무대 주변에서는 교사와 3학년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과 체육관 시설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업 10곳 중 6곳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와 전남에 있는 기업 104곳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응을 준비했다는 응답은 67.3%,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7%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과도한 비용 부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 준비기간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남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경제와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남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공약으로 탄소 중립 집적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현재 국가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익산부터 여수까지 이어지는 곡선 구간을 직선화해 최고 시속을 350km까지 끌어올리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역시 마찬가지. 전남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 속에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면제 지금 건의는 지금 해놨는데 기재부나 이런 데서 아직 결정이 안 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 내건 공약은 모두 7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고흥 우주항공산업 집적단지 구축과 광양항 스마트항만 조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약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의 경우 전남도가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비와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안공항 육성 공약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남해안 해양 생태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일부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정부 시스템이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지는 않는다. 7대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난감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유치와 같은 전남 주요 현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의대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문제는 중앙 정부의 어떤 관심과 그 판단과 또는 나아가서 뭐 재정적 그런 지원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논의되고 생각이 됐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전남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비의 추산치는 30조 원.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전남도가 확보한 예산은 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는 수치인데요. 커피를 사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나무 재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산 커피의 확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의 한 커피 농가에서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로 9년째 커피 농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단순 재배만이 아니라 판매와 교육까지 국내산 커피 산업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재배해서 가공해서 그 2차 산업이죠. 그다음에 그 가공한 거를 음료로 만들어서 저희 매장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3차 산업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처럼 6차 산업화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고 국내 커피 애호가들도 늘면서 커피 재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남 지역만 봐도 고흥과 여수, 신안을 포함한 8개 지역에서 커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농가 수는 30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커피 농사가 보편화되기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온도 유지를 위해 시설 재배만 가능하다 보니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난방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 재배 기술도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산 커피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선도가 높고 농장 체험 등도 병행할 수 있어 수입산 커피와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이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선도 농가가 되고 이제 추가로 커피 농사를 시작하는 후발 농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순환이 정착되면은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에서 국산 커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유자 발효 커피 등 특색 있는 커피 개발을 통한 고급화와 국내산 커피 생산에 대한 홍보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의 화훼업계. 바람과는 달리 시름이 깊습니다. 값싼 외국산 꽃에 밀려 국산 꽃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56.3%가 증가했고, 장미 수입량 역시 전년 대비 168.5%가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값싼 장미와 카네이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또 인건비 등으로 국산 꽃값이 올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연휴 내내 비까지 내리면서 꽃 소비는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국산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꽃축제가 열리고요. 지역마다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화훼 농가 살리는데 이번 주말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와 신안의 전국 이통장협의회와 목포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 상생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두 기관과 단체는 12일 목포시청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촌 일손 돕기와 농수산물 장터 운영, 문화 관광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자매결연에서는 서로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각각 50만 원씩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목포 북항 일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수협은 지난 11일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식을 갖고 어업인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는 등 지원단지 완성을 자축했습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는 사업비 752억 원이 투입됐고 10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선어 위판장 등 모두 10개 동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치평론가협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한국정치평론가협회는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운영 방안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치평론가협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망라한 평론가 40여 명이 참여하고 전남 목포 출신의 배종호 세안대학교 명예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걷기 대회가 전남 무안에서 처음 열립니다. 무안군은 13일 삼양읍 남학자전거공원 일대에서 처음으로 산책로 걷기 대회를 열고 각 기관과 사회단체, 지역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하 공연에 이어 걷기 전 몸풀기 체조와 바르게 걷기 시연을 거친 뒤 자전거 공원에서 수변공원 풍차를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됩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환경영향평가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6년 여수 산단에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페인트 첨가제 공장 건립에 착수한 뒤 한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보완평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11월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실무자들이 추가 보완평가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장 건설을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과수조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장경원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상향 조정, 조원 피해 예방 근본 대책 요구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지난 1일까지 집계된 순천 과수조원 피해는 순천 나감면 배재배 농가의 50%인 88헥타르와 복숭아 재배 농가 37헥타르, 매실 222헥타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농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전 조원 피해 보상률이 50%까지 하향 조정돼 실질적인 보상에는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최근 화정면을 끝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27개 읍면동을 순회한 결과 490여 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예산상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30년 12월 원래 소각시설 사용 만료를 앞두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입지 선정위원회를 꾸려 입지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입지 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한 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씨는 11일 영암 대불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동참하겠다며 영암군에 기탁금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영암축협과 고흥축협에서도 영암군청에서 만나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각각 6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상호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 조직 개편안 등 18개 안건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90억여 원 많은 1조 2,023억 원 규모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 용역비 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